어렸을 때부터 동생 머리를 막 이렇게 따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머리를 딴다는 게 머리카락이요? 아, 그치. 아, 네. 안녕하세요, 미월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미용사에 대한 Q&A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들이 있나요? 저희가 샵에서 고객분들한테 미용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추려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좀 찍어보고자 물어봤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목록이 완성돼서 이 보면 내용이 조금 좀 내용이 약간 위험한 게 있나? 독창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이런 것까지 질문했구나 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용실도 간호사나 승무원처럼 직장 내 태움이나 부조리 같은 게 있나요? 미용실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요? 분위기도 다 조금씩은 다른 분위기. 지금이랑 또 제가 인턴할 때랑 다른 것 같은데 저 미용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브랜드 미용실에서 인턴을 처음 했었는데 이거 나 때는 그거예요? 약간 그런 거긴 한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선생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아직도 있는데도 있지 않나요? 일단 저 뭐 동기나 아니면 후배 얘기들 들어보면 아직도 아름아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스텝 선배한테는 좀 이제 할 말을 못하고 이제 선배가 하라고 하면 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선배가 하려면 해야지. 네 맞아요. 선배가 하라면 해야지 이러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했을 때 불만 같은 걸 제대로 얘기 못하고 선생님이 하라면 해야지.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위계질서가 딱딱딱 있지 않았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 선생님한테 들어보면 옛날에는 가서 밥도 해줬다, 집안일도 해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골프장 짐꾼 한 적 있어요. 메인 선생님이 골프장 갈 때 짐 들고 마중 나간 적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캐디처럼. 막 골프장 안쪽에서 같이 막 이렇게 다니진 않았으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렸죠. 그거를 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받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의 사고방식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당연한 거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챙겨준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왜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뭐 위인전이나 역사책 같은 거 보면 현대 시점으로 그 과거의 사건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당연하게 여겨질 때여서. 지훈쌤 인턴 생활 빡센 데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크게 빡세다 이런 거를 막 느끼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다른 곳에서 일해보니 차이점이 느껴지니까 이제 가장 많이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승급을 해서 올라갔는데 한 2년 반 그 교육 기간이 있어요. 기수도 막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몇 개 이렇게. 맞아요. 해병대 기수 같은 건가요? 막 사회 나가서 또 몇 기하는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원한 해병 이런 건 아니지만 기수별로 얘는 나보다 선배구나, 나보다 후배구나 정도는 판별이 되는. 근데 제가 일할 때 당시만 해도 단계별 시술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파마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승급을 하면 이제 드라이도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승급하면 염색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뭐 1학년인 친구가 염색을 바르면 그거는 아직 컬러도 배우지 않으니까 염색을 바른다 이렇게 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홍남도 하고 제재가 진짜로 저도 받아봤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부원장님 고객님이 많았었는데 그 부원장님 고객님이 이제 좀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메인을 하는 선배 인턴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기도 했었고 선생님들 하고 있으면 제가 굳이 가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막 이런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 인턴분이 저가 평소에 잘하는 거 아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제 염색을 바르는데 그때 당시에 부원장님의 고객님을 시술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요즘에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발라가지고 칭찬 한번 받아보자. 어. 진짜 열심히 발랐어요. 근데 그 부업장님한테 엄청 혼난 거야 그때. 열심히 발랐는데. 열심히 발랐는데 너는 컬러 배우지도 않는 애가 염색을 바르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엄청 다른 혼났어요. 결과물이 안 좋았다라기보다 그냥 왜 했느냐? 그치, 왜 했느냐. 정말 잘 발라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막 했는데 정말 잘 나왔을 거야. 정말 잘 나왔을 거야. 그건 좀 근데 부조리라고 할 수 있겠다. 좀 그렇죠. 얘기만으로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저 상처는 진짜 크게 받았거든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결과물이 안 좋았으면 맞아. 억울하시더라고 지금. 차라리 너가 발라놓은 결과물이 좋지가 않았다, 혹은 너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발랐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거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쌤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메인 선생님이 야근을 하면 옆에 남아서 이제 야근을 같이 하고 당연히 저는 근데 제 메인 스승님이니까 그거는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사람을 잘 만난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마저 할 테니까 먼저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저는 좋은 사람들을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을 좀 만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일 끝나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게 평소에 낮에 바쁜 와중에 막 일하는 것보다 좀 한산하고 고객 하나에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더 좋았고 도움이 더 많이 됐거든요. 왜냐면 선생님만 단둘이서 이 고객 하나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히려 좋았었고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훨씬 많았고 인턴 생활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더 많은 걸 습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지는 못했고 그냥 당연히 선생님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나도 남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새는 혼자 하고 인턴들 다 퇴근시키고 이게 맞으니까 아니 그게 맞죠. 이 친구들은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한다고 해서 급여가 더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많이 형편이 나아진 우리 인턴 친구들을 보면서 나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너무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전 지금 시대에 인턴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은 생각으로만 하고. 네. 우리 매장도 휴게 시간이 있잖아요. 있죠. 와, 나 때는 무슨 휴게 시간이 뭐야? 저는 그 점심에 그 쌀알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밥을 점심이 뭐야? 난 지금은 이제 바빠서 지금도 저녁밖에 못 먹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점심을 못 먹네. 달라진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디자이너니까. 그래서 이건 네. 내가 쌓인 예약을 소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못 먹는 건데 안 먹는 건데 아무튼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 정도. 시급도 나 때는 월급 65만 원 시작했는데 그것도 청담동인데 65만 원 월급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비에서 45만 원을 다시 가져갔어요. 그 20만 원.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 아니니까 그 차비 이런 걸로 다 늦장 같은 거 자면 택시 한동안 타면 바로 그러면 일을 하는데도 마이너스네요? 이게? 그쵸. 비트코인 같은 월급이 비트코인이었어요. 하락장이었어요. 하락장. 저 그래도 100만 원 초반대는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받으셨네. 네. 돈 걱정이 없었겠는데? 고등학교 때 알바할 때도 2,700원 받기는 했는데 시급 말씀하시는 거죠? 네. 2,700원이요? 네. 그 최저임금이 한 3,100원 정도였을 것 같은데 2,700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면 500원씩 올려주시고 500원이면 할만하지. 네. 500원씩이나 올려주시고 네. 풀어보면 한 통은 사먹겠다. 가위 얼마짜리길래 떨어뜨리면 그렇게 기겁을 하시나요? 가위 우리 이거 쓰는 진짜. 미용 가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가위? 일단 저는 왼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의 같은 제품보다 30-40% 원래 더 비싸요. 제가 가위 5개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주로 쓰는 그 짧은 블런트 가위라고 하는 거 그거 90만 원이고 나머지 4자루는 모두 똑같이 150만 원씩이에요. 왼손잡이용으로는 그게 생산이 많이 안 된대요.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왠지 좀 왼손잡이 가위는 비싸다 이런 자랑도 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서 그냥 오른손잡이로 교정을 안 하고 썼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비싼 거네요 가게가. 아, 이 품격은 가격에서 나와요. 저는 미용 가위도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가격대가. 미래쌤처럼 엄청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70만 원대도 있고 한 50만 원짜리 가위도 있거든요. 일단은 가격보다는 손에 맞는 가위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인턴들이 청소 같은 거 하다가 이제 가끔씩 가위를 떨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짤짤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저는 100만 원짜리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한 번 떨어지면 가위날이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썼을 때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전의 느낌이. 그럴 땐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한 추레이 다 하면은 한 그래도 중요하지 않은데 값은 나온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위 떨어뜨리면 주워서 내가 또 쓰면은 느낌이 좀 다를 때가 있어가지고 완전 다르죠. 저는 그냥 떨어지면 바로 가위 사장님한테 카톡 보냅니다. 가위 떨어뜨렸어요. 이러면은 다음날 안에 오세요. 와서 이제 갈아주시고 기름칠 해주시고 두고 가는 서비스가 좀 있거든요. 무료로요? 네, 몇 번 본 적 있지 않아요? 뭐 양복 입고 와가지고 존윅 보셨어요? 네, 존이. 거기에 총기 추천하는 소믈리에 같이 생기셨어요. 나중에 오시면 유심하게 볼게요. 되게 좀 젠틀한 뭔가 킬러 같은 그런 느낌. 미용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 어머니가 한번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미용을 해보라고. 네, 미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고3 때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고3한테 그런 질문 잘 안 하는데. 지금은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공부의 뜻을 거의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뭘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질문을 했던 게 그 얘기를 꺼내려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미용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 저는 좀 되게 생소하잖아요. 갑자기 왜 갑자기 미용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너 어릴 때부터 머리 만지는 거 좋아했잖아 라고 하셨는데, 그때 딱 머리를 망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제 기억만으로도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 세팅을 하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어릴 때 당시에는 왁스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젤이나 무스. 아니 왁스나 이런 게 왜 없어요? 근데요? 네, 저 어릴 때 없었고 저는 무슨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왁스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머리를 되게 가지런하게 이쁘게 하고 다녔었거든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유치원 때도 그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난 미용. 근데 때로는 자기 모습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내가 내 모습을 명확히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때 한창 예민할 나이잖아요.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어디 흐트러진 데 없나. 남녀공학이었나요? 네, 남녀공학. 잘 보이고 싶은 분이 있던 거 아니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필요했어. 다른 반 친구들이 화장실 오면 제가 올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 만지고 있으니까 저를 미러 보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 있어서. 항상 거울만 보고 머리를 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기로 미용과를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대학교를 이제 미용과로 가게 됐고, 미용 수업을 들으면서 머리를 커트를 해보고 드라이도 해보고 파마도 말아보고 염색도 발라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왜 웃으시죠? 막 발음이.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랑 완전히 정반대이신데요? 어머니가 되게 현명하셨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어머니가 거의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사실 여자 미용사 훨씬 많은데 그 시절에 남자한테 미용을 해보겠냐고 하는 어머니가 태안이 좀 있으시죠. 그런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생 머리를 막 이렇게 따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머리를 딴다는 게 머리카락이요? 그치. 네. 머리카락. 유치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를 엄청 막 양갈래도 하고
그때 유행하던 그 쾌걸춘향 드라마 아세요? 뭔지 알아요. 네. 한채영님 나오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한채영님 머리를 막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괜히 동생한테 머리에 막 해보고 싶고 쾌걸조로 아니에요? 쾌걸춘향이요? 쾌걸조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쾌걸조로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네. 동생한테 해주고 하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일요일 아침마다 막 동생 이렇게 머리를 해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친구들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그때도 이제 머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막 뷰티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그때 야자도 저희는 야자가 의무였거든요. 예체능을 하면 야자를 뺄 수 있었어요. 네, 그 확인서를 떼가면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미용을 또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으니까 나 그럼 미용학원에 다녀야겠다. 이제 미용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미용학원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지용쌤 부모님은 어머님은 먼저 추천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왜 반대요? 아무래도 그 옛날 어른들은 좀 그런 이제 미용사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좋은 걸 해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소린쌤은 그 미용사 아니었으면 이미지가 올리브영 올리브영이나 이런 화장품 판매샵에서 카운터에서 이제 퉁명스럽게 영수증 드리냐고 말하는 그런 분들 이미지를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캐셔 같은 거요? 그쵸. 근데 이제 좀 콧대 높은 캐셔 같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엄청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네. 몇 년 차 일을 하면 이제 월급도 많이 오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돈 이제 드리고 하니까 이제 좋아하시는. 결론적으로 좀 잘 돼야 네, 맞아요. 월급도 좀 많이 받고 페이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도 미용사를 해서 돈 많이 벌 줄 알았으면 그렇죠. 굳이 반대는 안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까지 미술 했었거든요. 2D라고 하나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3D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미적인 감각은 그대로 필요하지만 활동적인 게 있을까 하다가 왠지 미용사가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를 했어요. 물론 이제 좀 학교 가기 싫고 좀 놀고 싶고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나름 원대한 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약간 좀 하고 마침 그때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샴푸 아르바이트는 미성년자인데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시작했는데 나름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큰 착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미술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내는 건데 미용은 고객이 원하는 걸 표현해줘야 돼서 그건 진짜 그건 나중에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난 나중에 디자이너 되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 쌤 어머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나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거에 좀 실망을 좀 하셔가지고 그냥 놔왔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라기보다 그냥 포기의 개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라. 어디서 뭐 이렇게 그냥 먹고 좀 살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좋아하시죠? 지금 좋아하시죠? 잘 됐으니까. 잘 돼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직업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직업을 하든 잘 되면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잘 안 되면 뭐 싫어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안쓰러워하시겠죠 아무래도. 5번 방문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펌이나 염색 이런 좀 비싼 걸 하면 좀 확률이 올라가나요? 그 시스레가 단순히 내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고백을 날리는 거예요. 약간 고백으로 혼내준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여긴 다시 안 오더라도 번호는 마지막으로 누르자 이런 느낌. 월급 수령하고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막대기에 모래알 몇 개 좀 달려있는 고객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아야 돼. 근데 그 정보를 가장 좋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2개 정도가 있거든요.